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알밤너구리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엄청 먹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3년 1월 24일 라이브 스트리밍 벌써 7번째예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는 뭐 사우디 쪽이 뭐 메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뉴스 라이브를 발표했죠. 그 내용하고 제 고무적인 생각과 너 요즘 너무 희망으로만 돌리더라. 반대급부 생각도 한번 해보자. 요렇게 해서 고무적인 생각과 회의적인 생각, 그리고 제 주변에 한국인은 아니지만 비트코인만 65,000개 가지고 있었던 지인의 이야기 하고 빅쇼트 얘기 좀 잠깐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대화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이에요. 일단 질문의 수가 확 줄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메일을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이메일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뭐 이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뭐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그런 거 타격은 안 받죠. 타격은 안 받아도 기분이 좋진 않아서 자신 있으면 본인 이메일을 오픈하고 그리고 싸우자. 싸우자는 게 맞죠. 했더니 꼬리를 내리면서 그런 악플을 하나도 이제 악의가 담긴 질문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이메일 받아서 질문이 확 주는 게 느껴져요. 거의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여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로커스 관련해서 또는 폴리곤 관련해서 제가 희망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질문도 좋아요. 단 저는 욕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저희는 객관적인 시선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생각 항상 제가 거의 9대 1로 9가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1 이제 좀 회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 회의적인 얘기하면은 질문을 자르는 거 아니야? 저 절대 자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인지해 주시고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자, 로커스 원화거래소 관련해서 자, 이게 지금 또 수압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수압에 관련된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분명 아토믹 수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재단 측에서 공지를 하면 바로 제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따라하실 수 있게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염려 너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두 번째, 로커스 체인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고 싶으시대요.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투자자산운용사를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세무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씩 증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어떤 재산을 구매하기 전에 이 돈 어디서 난 거냐고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세금을 안 매기잖아요.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코인으로 그 출금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그런 큰 돈이 나오면 분명히 국세청에서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을 뭐 지인에게 구매했던 경우나 그런 것도 다 그 뭐 증거 자료로 갖고 계셔요. 그래서 어쨌든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현금을 증여하십시오. 2천만 원. 10년에 한 번씩 또 리셋되잖아요. 그래서 성년 자녀한테는 이제 5천만 원까지 증여액이 늘어나니까 증여하실 수 있을 때 최대한 한 살부터 증여가 가능하죠. 증여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돈으로 그냥 코인 샀다는 걸 입증을 하고 그분이 이제 크시면 자녀분이 이제 나중에 성장하시면 그때는 아마 코인에 세금을 물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또 그때 이제 세무사분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현금으로 증여해서 증여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로커스를 사게 해버립니다. 폴리곤하고. 주말간에도 이번에 좀 샀어요. 말씀드렸죠? 파샬로 계속 가지고 있는다. 왜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분의 목표는
노드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네, 이상윤 대표님께서도 그리고 두바이의 윤석열 대통령님도 또 두바이의 박형준 부산시장도 뭐 다 부산에 있었는데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뭐 이건 제가 모르겠는데 희망회로 한번 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음 사진 보면서 아마 오지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희망회로를. 네. 대통령님이 왜 가셨는지 부산시장님이 왜 가셨는지 몰라요. 정확한 건 이상윤 대표님이 왜 갔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커스 게임 체인의 포트리스 런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링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링크를 보면 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날짜를 보시면은 2022년 작년 무려 1년이 지난 신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블록체인 회사하고 같이 NFT 후속작으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는 저랑 이번에 좀 친분을 맺게 된 분인데 이제 이 그 부자 연구가라는 블로거님께서 이렇게 크레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이제 그 포트리스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자 이제 뭐 그 크레타에서 포트리스를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뭐 여기 블로그로 이렇게 고급 정보를 말씀드리는 게 고민이셨다고 해요. 예, 근데 뭐 어차피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방송한다고 해서 또는 이런 블로그를 쓴다고 해서 어차피 살 사람은 사고 아직도 제 그 쇼츠 제 유튜브에 보면 쇼츠 제가 몇 개 남겨놓은 거 있거든요. 그 쇼츠에는 젊은 분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코인을 특히 블록체인이랑 그 코인은 이게 맞물려서 뗄래야 뗄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학문적으로 다른 거지만 이거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냥 코인만 어디 가서 누구한테 호재 들었다고 얘기하고 구매하고 갑자기 뭐 업비트나 이런 데서 20% 30% 100% 올라가니까 본인도 그냥 집어넣고 이거 투자 아니죠. 이거 도박이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그렇게 도박을 해놓고 뭐 비트코인은 뭐 젊은 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코인계를 떠나고 그러는데 어차피 뭐 본인들 손해죠. 저는 한 방에 구독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점점점 사람들이 로커스와 폴리곤은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 유입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여럿 모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에서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 삽질만 한다고 하는데 정책 기조도 제대로 못 잡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거 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블로거분. 네. 계속 이렇게 좋은 호재를 널리 알려주세요. 이분은 이제 크레타에 좀 많이 투자를 하신 분 같아요. 네. 해서 자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면 네, 아톰릭스랩이라는 회사, 아톰릭스라는 회사를 제가 또 해시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 검색하시면 돼요. 아톰릭스랩. 네. 그래서 정우현 대표님이 이제 뭐 진행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추가적으로 뭐 제가 뭐 볼만한 이렇게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진행은 뭐 이 회사랑 할 수도 있고. 포트리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빠른 데랑 진행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재단에서 블룸 재단에서 얘기하기를 뭐 포트리스를 본인들이 이제 뭐 진행한다고 하니까 요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포트 방송이 나오는데 요거 끝나고 할게요. 관리사무소에서. 네, 뭐 엄청난 한파인데 여러분들 뭐 진짜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잠깐 와이프랑 나갔다 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네. 이게 좀 방송하는 사람한테 이게
네, 관리소 방송이 되게 좀 걸리적거리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내용 어마어마했었죠. 네옴시티와 관련된 스마트 시티. 그래서 먼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트위터 이거였죠, 그쵸?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 이제 블룸 재단에서 다 얘기는 해줬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은 뭐 누가 그런 걸 달아놨더라고요. 블룸 영상에다가 뭐 이게 뭐 소리도 안 나오고 영상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소리 안 나오긴 하죠. 무슨 내용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 요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저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번역을 돌렸는데 영어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을 한번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 대표단하고 뭐 일본 기업 총수들 방문해서 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에 사용되는 기술 분야에서의 노력에 대해 배웠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난번 방송분하고 지난번 제 방송분하고 한번 보시면 제가 명신을 얘기하면서 스마트 모빌리티가 블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어떻게 진짜 블룸에서 뭐 제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했던 거를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마트 시티에 관련돼서 스마트 시티는 무조건 블록체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무조건은 뭐 100%는 아니지만 스마트 시티가 해킹에 취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인 점포들이 있는데 해킹을 당하면 스마트 시티가 망가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정말 잘 어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옴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에서 이제 부른 게 아닌가. 근데 솔직히 제가 이 영상을 다루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좀 망설여졌어요. 이거 한 3, 4년 전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팩트겠죠. 요즘에 이런 걸로 사기치면은 진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 가지고 사기를 친 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히려 이걸 방송에서 내보내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 노파심에 제가 좀 요거를 좀 이 분야를 좀 다루기가 좀 애매했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다루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솔직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머리가 띵했어요. 이 기사를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나요? 토요일 날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이거 보는 순간에 머리를 꽉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제가 준비해놨어요.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이상현 대표님 계시고 솔직히 이분들 누군지 몰라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 이런 분들 그냥 어디서 해외에서 모셔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 처음 들어보는 나라의 왕자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사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분들은 뭐 검색 조금만 해보면 어떤 분들인지 나올 거고. 자, 이상현 대표님하고 명신 대표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좀 흥분했죠. 다시 좀 가라앉히고 진행할게요. 이상현 대표님하고 명신 대표님하고 같이 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한국에서 기사를 내고 나서 아마 동시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서 있는 이유는 분명 빼박 스마트 시티 한국 또는 사우디 뭐 그거는 앞으로 진행해봐야 알겠죠. 여러분들도 투자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진행하다가 투자라는 게 진행하다가 얼마든지 꺾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하고 일본 이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 가면은 사우디가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건 뭐 대충 다 아시잖아요. 국부펀드의 일부만 뭐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뭐 이게 발표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무언가 반드시 한다. 네. 나중에 블룸이 갖고 있는 로커스 체인의 기술력보다 더 좋은 블록체인이 나와서 만약에 엎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또 제가 보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던 게 아닌가. 뭐 이건 팩트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여러분들과 빨리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채팅으로 막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 막 올려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블록체인 관련 스마트 시티를 하는 건 거의 90% 이상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지난번 질문 한번 볼까요? 이게 지난번 질문이에요. 1월 18일 방송에 대한 거.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플러스 블록체인에 관련된 스마트 시티 얘기도 같이 드렸잖아요.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번 돌려서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지, 제가 뭐가 저 혼자 뭘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톡 꺼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분명히 블룸과 명신이 블록체인 갖다 뭔가를 만든다, 일을 낸다. 근데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를 위해서 초청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카톡방을 보잖아요. 저도. 그래서 상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어디에 상장될지 언제 상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상장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거래소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고 저는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시선을 저 뒤편 너머로 좀 고정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되게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언제 이런 기업에 우리가 물론 뭐 주식 투자, 지분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언제 우리가 이런 걸 투자해 보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는 이거죠. 앞으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 제 유튜브는 폭발할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불을 엄청나게 쌓으실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어쩔 거냐? 안 되면 저도 투자자인데 가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본인이 남의 말 듣고 투자했는데 뭐 남 탓? 그게 무슨 소리? 결국에 투자라는 건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뭐 로커스 폴리곤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로커스 폴리곤 샀어. 그래갖고 뭐 엄청난 부를 이뤘어. 물론 예전에 트론 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은 이렇게 고맙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죠. 마찬가지로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사기네 뭐네 뭐 그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믿으시는 분들만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라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네옴시티, 스마트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호재를 단계별로 이렇게 준다고 했었죠. 분명히 본인들이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이낸스까지 뭐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 바이낸스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거래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장피만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상장피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전에 업비트에서 뭐 도둑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 나쁜 뜻은 아닌데 그 도지가 아니라 얼마 전에 업비트에 어떤 게 상장했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밈코인 하나를 상장했잖아요. 밈코인 하나를 상장했는데
그게 발행 주체가 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상장 좀 하자. 그리고 업비트가 왜 그걸 상장을 했을까요? 어쨌든 밈코인이고 예, 거래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가져와갖고 상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뭐다? 거래소는 결국에는 거래가 활발한 코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인들을 위한 것들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걔네들은 어차피 나중에 오게 될 거다. 예. 걔네들은 무조건 오게 될 겁니다. 한국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해외 거래소도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폴리곤이 붙는 시점에 제발 우리 거래소에도 상장 좀 합시다 라고 먼저 딜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시기는 좀 기다려야죠. 왜 아직 메인넷 발표 안 했으니까. 네. 재단에서도 아마 뭐 본인들만의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답답하긴 하지만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래도 지금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애매했던 네, 네옴시티에 관련된 블록체인이라는 게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아마 저작권이 문제가 되면은 제가 이번 라이브 영상은 못 올립니다. 예. 자, 이게 빅쇼트라는 게 실화예요, 실화.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사람들이 예, 집 관련된 채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영끌족이라고 하잖아요. 용끌족이 예,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채권이에요, 채권.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투자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집에 관련된 돈은 무조건 갚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올라갈 거라고만 판단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장을 읽어버린 거죠.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거품이 터져가지고 이거 못 갚는다. 그럼 우린 반대로 베팅하자. 빅쇼트. 그래갖고 정확하게 공매도는 아니지만 그런 상품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월가에 제시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여기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네, 요 부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네, 마음가짐이거든요. 이게. 자, 잠시만요. 데스크탑 오디오를 좀 켜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8.9라는 마이너스 8.9% 본인들이 생각했던 시기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예, 서브프라임, 메인프라임이 아니라 서브프라임이잖아요. 그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채권이 영끌족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끌족들이 이제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와가지고 계속 그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마이너스 8.9%까지 손해를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가 더 돼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1%가 된 내용인데 앞으로 계속 됩니다, 이게. 네. 자, 마이너스 11%였던 게 네,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가죠? 네. 19.7%, 마이너스 20%가 된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무리 호재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즉각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시장에 전문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내용을 보고 나서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주식하는 분들 네옴시티는 알지만,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네옴시티만 알지, 거기에 관련주만 알지 블록체인 몰라요. 앞으로 미래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일 거라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런 호재는 터졌는데 가격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뭐 던진다? 던지실 분들 던지셔도 돼요. 예, 던지면 제가 주워버리면 되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다 같이 부자 되자고.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호재가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꼭 보세요. 이 빅쇼트에 대한 내용은 시장이 비이성적이라는 걸 정말 잘 담은 영화이면서 실화예요. 그래서 이분들 아직도 뭐 20조 단위로 벌어가지고 돈 엄청 많죠. 미국에서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 벌면서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남들 다 거지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지 이제 좀 이해를 하셨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꾸 개인톡으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자, 비트코인 65,000개, 65,000개 개인이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예. 브라질리언 재패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쓰는 얼굴은 생김새는 브라질 사람인데 일본말을 씁니다. 예. 그 양반이 이더도 엄청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더 개수는 제가 못 봤고요. 비트코인 65,000개 제 눈으로 봤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였냐면 그때가 2019년 7월 달이었거든요. 7월 초 780만 원도 안 됐을 거였어요.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비트코인이. 그러면 얼마죠? 아마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이 4조가 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샀냐고 봤더니 물어봤어요. 제가 일본어로 물어본 거 아니고 옆에 통역분이 계셔갖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대답하길, 야, 나 이거 10억 갖다가 산 거야. 10억 갖다가 비트코인이 정확히 10만 원대였나 아니면 만 원대였나 샀대요. 그게 2000 그러니까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통역을 통해서 들은 거라서.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온몸에 비트코인 문신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비트코인이 중간에 네가 10만 원에 샀든 만 원에 샀든 한번 엄청 떨어진 적이 있지 않았냐. 그때 어떻게 버텼냐. 자기는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공부했고 이게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도 두려웠답니다. 그 65,000개 그때는 더 많았대요. 개수가. 네. 그때는 더 많았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더니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상승을 견딘 거죠. 그러면서 그 양반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저보다 2살이 많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랑 같이 똑같이 10만원에 비트코인 산 사람들 그냥 100만원 돼서 10배 먹고 판 사람 있고 2배만 먹고 판 사람도 있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느냐. 그렇다. 제가 말을 했거든요. 대답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코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야 네가 이런 큰 상승이 왔을 때 끝까지 네 물량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이미 저는 이더리움 10만원, 11만원일 때 겁나게 사고 있었고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샀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부테린이 얘기했던 그 확장성이라는 단어와 그때 당시에도 웹3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2018년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걸 저는 봤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더리움 500만원까지 갔었지만 반토막 넘게 떨어졌어도 지금 저한테 20배가 넘게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런 상승이 어디에 올 거다? 폴리곤 로커스에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제 방송을 보시지만 분명히 가격이 왕창 올라갈 때 흔들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본인이 목표한 금액이 있으면 팔면 되는 건데 진짜 이런 거를 저는 꿈꾸는 거죠. 네, 이거죠, 이거. 노드 운영. 요거는 뭐 어느 회사 건지 모르는데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인터넷에 퍼온 사진이에요. 이더리움 채굴장. 이더리움 채굴장이 결국 뭐다? 노드잖아요. 근데 블룸이 만들었던 노드는 전기도 엄청 더 적게 먹을 것이고 보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는 그 이후에는 뭐라고 했죠? 월세.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저랑 공부하셔서 똑같은 꿈을 꾸다가 재단이 제대로 된 일을 못한다? 망치 들고 재단 가서 정신 차리게 해주자.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망치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칭찬만 해주러 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19년에 1,500개였던 코인이 지금은 2만 개가 넘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대부분 코인은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본다고요. 예, 그게 작전 세력이 쓰든 뭐하든 밈코인도 언젠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기술력이 있는 암호화폐만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오늘 질문도 다 받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빅쇼트 꼭 보세요. 빅쇼트 꼭 보시고 그 호재들과 일치하지 않는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걸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요. 요거 제가 5년 동안 공부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거의 다 함축시킨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방송은 하지만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오늘 역시 형님들께서 당연히 채팅을 안 쳐주셔서 뭐 더 이상 뭐 이제 질문할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방송을 오늘은 좀 종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마 블룸에서 뭘 하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보면서 또 이번 주 아마 금요일 날 방송을 할 수 있으면은 또 블룸에서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금요일 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와 100명 가까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퇴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카톡이 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블로그나 그런데 계속해서 추가되는 내용들은 볼 거고,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 있는 글 계속 보세요. 또는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블로그에 대해서 블록체인 주제로 써있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 보십시오. 블록체인을 100% 이해해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이 남들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희망 회로들이 눈에 보이고, 알밤노구리가 얘기하는 거 10만원 간다, 만원 간다, 이거 하는 거 개소리 아닌 거 그제서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반드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요. 남은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무리 잘 하시고 금요일 날 봬요.